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긴장된다. 삼성전자에게는 이거 한 방이 있다. 이거 되면 주당 10만 원도 우습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산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차도 한잔 할 겸해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차 안 온도가 35도가 찍혀 있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 어떤 곳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너무 더울 때는 밖에 나가는 걸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힐링 하시면서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원 후반, 8만원 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7만원 후반 구간은 최근 6개월을 봤을 때 가장 저점 구간이고요. 주식 수를 모아가기에 매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드를 다 써버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매수를 한두 달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적립식 예금처럼 한 달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장기간 매월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몰빵을 해야 하는 구간은 지금 같은 구간이 아니라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와서 주식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몰빵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왔을 때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었었는데요. 그때가 몰빵을 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1, 2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100%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그때가 몰빵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드를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시드를 모아 두시면서 1, 2년 이내에 터질 금융 위기 때에 저와 함께 큰 금액을 몰빵하시는 게 돈 버는 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 같은 돈으로 주식수를 많이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반드시 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마지막 버블로 가기 위한 자산시장의 폭등이 다시 한번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실적이 12조 5천억 원으로 좋게 나왔는데요. 좋은 실적인데도 왜 주가가 안 오를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주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3분기를 정점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3분기까지 좋고 4분기부터 성장률이 꺾여서 내년 초까지 D램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3개월 후의 문제인데요. 주가가 보통 6개월 후를 반영하니까 4분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오르려면 트리거가 있어야 하는데 삼성전자에게 지금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 반도체와 비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
이 세 가지가 돈을 벌어주는 가장 큰 축입니다. 그 중에서도 D램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큰 캐시카우입니다. D램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하향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은 3분기에 폴더블 폰이 나오니까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폴더블 폰이 과연 갤럭시 노트를 대체할 정도로 팔릴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스마트폰 기대감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스마트폰도 솔직히 기대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는 방법은 파운드리와 인수합병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리는 TSMC랑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허공에 뜬 자신감이 아니라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의 퀄컴,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TSMC에만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일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만은 중국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할 것이고 가동이 정상화되면 TSMC만큼 수율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도 10나노 이하는 수율이 5, 6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그보다 낮으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플과 퀄컴 이런 데서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삼성전자의 물량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는 삼성과 TSMC밖에 없습니다. 인텔도 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은 돼야지만 가능하고 설령 그것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삼성이 선택지 안에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결국 빛을 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에 실적이 꺾일 것 같고 파운드리는 아직 멀어 보이고 스마트폰은 그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M&A입니다. 삼성전자가 11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삼전이 워낙 M&A에 신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보면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를 했고요. 안드로이드도 인수를 한 것입니다. 애플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M&A로 큰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대박이 났고요. 오큘러스도 M&A를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M&A 스토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M&A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회사인 NXP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삼전의 빈자리가 채워져서 엄청난 매출액 상승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익은 늘었는데 매출액은 200조 원대에 거의 그대로입니다. NXP를 인수를 하면 매출액이 점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전이 못하는 게 자동차 반도체인데 이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도 이미 충분한 상황입니다. NXP가 40조에서 50조 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110조 원 정도면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M&A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긴장된다. 삼성전자에게는 이거 한 방이 있다. 이거 되면
주당 10만원도 우습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1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전 대박 기원 구호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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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